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처음 뵙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당뇨와 비만 관리에 대한 기본.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지 할 때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으면 빠르게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일할 때도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어떤 대처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뇨하고 비만 관리할 때도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에서 몇 안 되는 동영상이지만 여러분한테 했던 이야기도 다 기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이 어떤 거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당뇨인들은 당뇨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어, 공복 혈당이 126 이상,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당화혈 색소는 6.5 이상으로 나타내지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준으로서는 1시간 혈당을 많이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당뇨 사이클이 있을 때 이게 1시간이고 이게 2시간일 경우에 제 같은 기준에서는 1시간에서 피크 치고 서서히 2시간대까지 이렇게 다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렇게 이때 팍 뛸 때 혈관이나 이쪽에서 좀 이게 좀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은 2시간 후 혈당도 중요한데 혈당 스파이크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좀 아쉬운 분들이 뭐냐 하면 당뇨병 전 단계에 이 수준에 와 있을 때, 이 수준에 왔을 때 관리만 잘하면 당뇨병으로 이게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안 하면 이제 평생 이게 좀 뭐랄까 할까 약을 먹어야 되고 몸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데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이 식습관을 바뀌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당뇨병으로 넘어가서 이제 평생 어, 고생 아닌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 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뇨인의 경우에 혈당 상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면 저희들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몸 속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돼서 이게 혈당이 쭉 올라갈 때 인슐린이 어느 정도 막아서 어, 낮춰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몸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혈당이 정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슐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적게 작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먹는 족족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는 인풋, 이 음식 조절을 해야지만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상인들은 인슐린이 정상으로 만들어주는데 당뇨인들은 음식으로 인슐린이 작용하는 대신해서 어, 입력을 적정하게 조절함에 따라서 혈당 상승을 막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관리가 당뇨인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뇨인들은 어, 어떻게 혈당을 관리를 할 거냐? 요쪽 항목은 먹으면 혈당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이고요. 이쪽 음식들은 혈당 수치를 그렇게 올리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통 탄수화물 식품들이 대부분 혈당을 높이는 건데 이것을 먹고 계속 혈당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아 이게
이게 얼마만큼 오르고 이게 얼마만큼 오르는지를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음식은 먹더라도 적게 먹고 아예 끊는 거는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는 굉장히 적게 먹어야 되고요. 어떤 음식은 어느 정도 먹어도 안 올라가고 많이 먹어도 안 올라가는 게 주로 이렇게 그 가공되지 않고 양념하지 않는 고기류들이 대부분 안 올라가고 어패류도 안 올라갑니다. 드셔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해서 자기가 내 몸에는 이런 음식들이 오르더라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인지하게 되면 당연히 당질 높은 음식을 당질량이 낮은 음식으로 이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걸 조절해야지만 혈당이 정상적으로 가고요. 비만인들은 당뇨인들이 혈당이 올라간다는 것은 인슐린 작용으로 혈당을 조절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정상인 비만인들은 인슐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질량이 높은 음식을 배제하고 당질량이 적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체중이 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 비만인들은 이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질량 높은 음식에서 당질량 낮은 음식으로 체크해 보시면 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혈당이 조절되고 혈당이 조절되면 어느 순간에 병원에서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단계가 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길게 잡으면 1년, 저는 한 10개월 정도에서 당뇨를 끊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으니까 지속하게 확인하고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만이나 당뇨인들은 음식 조절 없이 조절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로입니다. 제로.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음식 일기를 써보고 하루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어떤 종류로 먹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당뇨 환자는 이거와 더불어서 혈당 체크를 하면 아주 퍼펙트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도대체 내가 무슨 음식을 얼마만큼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법 찾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 조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힘든데 조금씩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식이 어떤 음식이 나한테 혈당을 얼마만큼 높이는지, 그리고 비만인들은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여야 된다. 그렇게 기본을 딱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혈당 조절이나 체중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은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당뇨인들은 혈당기 꼭 확보하셔서 음식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비만인들은 탄수화물 무조건 줄이시고 대신에 고기류나 어패류 같은 것들을 양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본인 스스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습관들이 그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패류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보고 어패류 먹으라 그러면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맞는 식습관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지 마음도 좋아집니다. 그 건강한 신체에 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인들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비만인들도 하늘이 내한테 주신 어, 기회로 이걸 개선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좋은 몸매나 건강 상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건강한 신체를 만드셔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